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시장 하락 원인과 함께 가장 큰 화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은 또 하락하며 고점 대비 16.6%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등도 없이 떨어지다니 확실히 엄청난 공포장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다른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지만 결국 똑같은 이슈로 하락하는 것이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나스닥의 상승을 막지 못하는 이슈입니다. 오히려 이런 악재로 나스닥이 하락하는 거면 조금 마음이 안정됩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전부 하락한 게 아닌데요. 실적이 잘 나온 IBM이나 존슨앤존슨은 올랐고, 금융주나 에너지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정한 공포장은 초록색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락합니다. 이 사진은 2020년 3월 코로나가 절정일 때 단 하루 동안의 등락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빨간색이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락한 게 아니라 애플은 3% 가까이, 구글은 4% 이상 등 대부분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은 완전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디어 빅테크 중에서 첫 실적을 발표한 마소의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장우의 주가만 보면 1.2% 상승이니 잘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장우의 차트를 봐보시면 얼마나 다이나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우 차트는 회색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장우 실적 발표 후 무려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고 2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급등하더니 플러스 3%까지 올라갔고 결국 1.2%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세계 시총 2위 종목인 마소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봐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1% 증가, 주당 순이익은 22% 증가했으며 그로스 마진은 20%나 증가했습니다. 평균 20%씩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성장주도 작년 4분기에 공급망과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 이렇게 나오기 힘들 텐데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세계 시총 2위 기업이고 배당까지 주는데 20%의 성장률이면 다른 고성장주를 투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또한 매출은 시장 예측치에 비해 2.1% 상해, EPS는 무려 7.4%나 상회했습니다. 마소의 실적 발표를 역사적으로 봐보면 2017년 2분기 실적부터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항상 더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별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매출을 성장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어떤 사업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았기에 어제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만큼 높은 기대를 했길래 하락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률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입니다. 애저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6%로 엄청나게 고성장했지만 바로 전분기 성장률인 50%보다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48%의 매출 성장을 기대했지만 2% 낮게 나온 것이죠. 기관들은 2020년에 약 60%의 성장을 한 애저의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성장률이 마소의 전망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건 맞지만 클라우드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줄어들어도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성장률이 46%면 그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소의 주가가 애프터에 6% 가까이 하락했는데 갑자기 3%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이던스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책임자는 다음 분기, 즉 22년 1분기에는 485억 달러에서 49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마소의 22년 1분기 회계연도는 22년 3분기로 표시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22년 3분기 아웃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소의 예측치는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한 482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데요. 대부분 회사들이 한 해의 시작인 1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마소가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자신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2022년 영업이익률이 2021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투자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온다 해도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그저 소음이며 10년물 금리가 1.5%에서 1.8%로 상승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판매하거나 오피스 365를 판매하는데 방해를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투자회사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소가 고점 대비 17.5%나 하락한 상태에서 마소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어떤 악재가 있나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마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마소도 기술주에게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마소는 배당을 17년간 증가시켜왔고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 현금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즉,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 다른 고성장 기술주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 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 금리 인상이 온다고 마소의 프로그램을 안 쓰는 기업이 있을까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디지털화되면서 마소의 프로그램을 더 쓰려고 하지 안 쓰는 회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마소가 같이 하락한 거지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혼합 현실 기계인 홀로렌즈를 미국 육군에 납입하고 있고 블리자드 인수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더욱 확고히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클라우드 시장을 점령한 애저와 수많은 기업 고객들,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잠재적인 메타버스 고객 사업면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또 한 번의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게임 컨텐츠로 인해 NFT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FOMC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FOMC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테이퍼링 때는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악재가 나와도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죠. 지금 나스닥의 하락은 금리와 양적 긴축 내용을 선반영했기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비둘기파인 페드는 시장 하락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이미 뉴스에서 FOMC 최악의 결과들이 분석되면서 이미 나온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예측이 틀릴 확률이 높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장이 더 하락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갑자기 러시아 이슈가 더 심각해진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돈이 몰려있는 미국 시장은 이러한 악재들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나오고 나서 반영하면 이미 늦으니까요. 내일 새벽 4시에 FOMC 성명과 함께 금리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로 업로드해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며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도 주식시장은 지금과 같이 항상 하락장이고 공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전체에서 하락장은 80%, 상승장은 20% 정도 됩니다. 주식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공포장에 사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공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공포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측치여도 나스닥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계좌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투자하신다면 멘탈을 꽉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 전에는 보잉과 장 후에는 테슬라, 인텔, 램 리서치 등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좋은 실적으로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